되게 중요한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학교 현장에서 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 현장에 이런 게 더 필요하니, 국교육부에서 이런 걸 더 해달라라기보다, 현재 이 상태니까 학교는 무엇을 해야 된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끝이 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네, 저희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일부터 아마 이제 학교에 이거는 공문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생활지도 고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시는 왜 생겼냐면, 이번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27일에 초중등 교육법이 한 줄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한 줄 때문에 생겨난 고시입니다. 좀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릴게요. 교사들이 나를 속삭여. 이건 너무. 월급을 보니까 바뀌었어. 네. 어디지? 네. 잠시만요. 네. 회색, 검은. 오디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그냥 전체 응소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행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권보호 4대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 현재 교육위 전체 회의에 걸려 있는 전체 회의를 막 통과했죠. 지난 전체 회의를 통과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 법들은 법사위에서 논쟁을 거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크게 보통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체계 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이 다른 법들에 비해 충돌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충돌이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오디오가 겹치네. 마이크가 겹치네. 이 마이크가 어디 다른 데로 합쳐지죠? 옆에 행사 마이크랑 그럴 수 있겠죠.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이크를 끄고 유치원 그냥 말씀해 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재 이제 교육위에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체계 심사라는 걸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구 심사라고 해서 이것들이 혹시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변형들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이셔요. 대부분. 보통은 율사 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이제 문구 하나하나 검토를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전체 이제 본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법사위는 18일에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본회의는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18일 치열하게 논의해서 통과되면 20일 본회의로 넘어가서 안건이 송정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개교원단체가 상징성이나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사실입니다. 법은 4개, 관련 법은 4개가 있고요. 넘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바뀌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생활지도 고시안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이 생활지도 고시안이 아까 한 줄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한 줄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구가 생긴 거냐면 저 문구가 생겼습니다. 제20조에 의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학교장은 뭐 학교를 통과한다, 그 다음에 뭐 교원은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만, 교사는 교육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사한테 처음으로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
시행령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시의 형태로 작성이 된 거고, 또 추가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남겨놓음으로써 학칙도 이제는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받으신 그런 공문들 중에 그런 내용들 이번에 꽤 있었을 거예요. 고시 바뀌었으니까 학칙 수정해라라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 학칙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좀 이따 얘기도 다시 잠깐 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이 학칙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가 다른 학교는 학칙이 달라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지도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교에서 학칙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어디에 보내는지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해서 웬만한 규정들은 다 학칙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 학칙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법에 따라서 넘겨주세요. 내가 넘기는 거죠. 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20조 2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계,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놓음으로써 이것이 교원들에게 부여된 생활지도 방법이야 라고 이제 안내가 된 거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2에 보시면은 교육부 장관은 이 자세한 내용은 고시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고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체계가 되게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법을 만들었죠. 법에서 법령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법령에 들어가는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에서는 야 여기서 다 못 정하니까 교육부에서 정해, 교육부의 고시로 넘긴 거고, 교육부에서 또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학교에서 정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학칙은요, 위에 있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다룰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학생 시도, 그럼 이제 그 고시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사실 작년 12월에 통과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조금씩 개정들을 손을 보면서 아마 일부나마 반영은 됐었을 거다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거고요. 그럼 고시 내용은 도대체 뭐가 있냐? 일단 제일 처음으로 정의부터 합니다. 뭐는 뭐다. 아까 뭐 훈육, 주의, 훈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참 호흡만만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훈육은 뭐고, 훈계란 뭐고, 주의란 뭐고, 상담이란 뭐고, 이걸 다 세세하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정의를 하는 걸 제가 굳이 보여드리냐면, 이따가 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13조에 보시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네,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면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앞에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명확히 하셔야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수를 분명히 이제 교육청이랑 엄청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라는 얘기가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젠 진짜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는 이제 어쨌거나 뭐 아동학대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였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 전에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이렇게 주장했던 거라면, 이제는 야 이게 교사가 하는 일이야라고 다 적어놨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숨통이 되게 막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많이 빼앗기는 일이기도 또 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해서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생활지도 개념이 중요한 이유,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에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유의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12월 27일 바뀐 그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활지도 행위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아예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앞으로 학생생활 지도와 관련된 것은 모두 이 법령과 고시에 따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 선생님네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까지도 그래도 조금 해당이 될 거다. 이 얘기.
그래서 생활지도의 범위라고 해서요.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뭐냐면 생활지도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는 혹시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데 학교에서 이거에 포괄 안 될 것 같다. 그럼 써주셔야 돼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이해되시죠? 네. 기존에는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 중에 이걸로 커버가 안 될 것 같다 하시면 학칙에다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공백과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만일 학칙에 우리 학칙에 나온 것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얘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웃기게 느꼈어요. 제가 이걸 의견을 달라고 이제 교육청에서 문서가 왔길래 제가 뭐라고 핑계 이런 것도 생활지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위에 3번에 보시면 제5조 3번에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사항도 있거든요. 진로에서 말 안 들으면 훈계한다는 건가? 훈육한다. 약간 좀 저는 그게 약간 그림이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생활지도의 방식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조와 13조의 경우에는 앞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훈계와 훈육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앞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지도를 하시면 이게 과연 구분되는 것인가 의심이 분명히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저희 정책팀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했는데 이 상담 조언은 이제 학교의 장과 교원 잠시만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다시 개념부터 볼게요. 조언이라는 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직원이거든요. 야 그러지 마 넘어질 거야. 조언이죠. 어떻게 보면 조언이죠. 뛰지 마 넘어져 조언입니다. 자, 주의도 될 수 있지만 조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경계가 애매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는 안 돼. 더 뛰면은 저기 너 학칙 위반이야. 조언은 너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 학칙 저기 봐 주의는 규정 위반이야. 혹은 뭐 그러다가 저기 다리 부러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야야야 멈춰. 훈육 제지. 멈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훈계에서 이제 학교회장이나 교원이 문제행동실 일로 와봐 앉아봐 뛰었어 안 뛰었어 선생님 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규칙에 있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이 아마 될 거라는 대충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한 것들일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훈육과 훈계는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해석이 좀 돼야겠지만 불러서 멈춰 세우거나 오라고 하면 훈육과 훈계입니다. 먼저 말을 하면 주의 또는 조언인데요. 네. 훈계나 훈육은 어쨌거나 액팅이 들어간 멈추게 하거나 일로 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해서. 네, 마이크 끄고 할게요. 자꾸 겹치네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훈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되게 세세하다. 근데 훈계를 하기 전에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을 했느냐가 나중에는 또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 과정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런 본문들이 오고 있죠. 네. 내가 이렇게 조언했고 그 다음에는 상담했고 주의 줬고 그거에 따라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경과서를 보고하게 네.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의견서를 보낼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뜻을 안 된다고. 요 11조에 따른 주의 다음에 12조에 따른 훈육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그리고는 좀 또는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큰 의미 없다고 일단은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해석의 여지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가 네, 실제로 논쟁에 가면 다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잠시만요. 아까 한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이 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공문들이 오기 전에 이제 만들었던 PPT라서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네요. 말씀. 네. 참고로 제가 있었던 충남 천안 지역은 저는 2018년도 9월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네.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편집쇼를 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계모가 아이들 저는 학대 네네. 사건이 있어서 그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어서 학대법이 이제 그때 네네. 결정이 됐던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불당초등학교인데 지금 제가 작년에 저런 방법으로 아동 정서적 아동 학대를 네. 지금 네네. 지금 병가를 쓰고 네. 올해 또 3학년 범위를 맡아서 네. 서희 선생님과 비슷한 비슷한 아주 똑같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휴직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구가 아무리 일찍 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고 학부모들이 바뀌고 이렇게 알려지는 거 안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높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세대 나이스를 뭐 도입한다고 네네. 저는 그때도 그냥 뭐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네. 뭐 저항도 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따르는 법령대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네.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대로 생활지도를 저렇게 조언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훈육을 한다거나 훈계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기고요. 네네. 심지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네. 1학기 때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교대를 막 졸업한. 네.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뒤에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서. 아 죄송합니다. 네네. 제 말씀 네. 이거 어쨌든 사람한테 브런치라고 네네.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근데 저에게도 시간이 30분밖에 안 주어져요. 아, 네. 네. 마지막에 아니, 네. 있거든요. 이따가 저기. 네. 네. 아니, 지금 하실 말씀 마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간다고 해서 현장이 어떻게 네. 바뀌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아까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한다고 뭐 얼마나 바뀌어 오히려 더 세세하게 복잡하게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는데도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칙에서 결국은 포인트는 이거를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학칙 개정할 때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학부모님들 의견 주세요 라고 해서 다 모으는 수밖에 없고요. 이따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운영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반의 반도 안 넘어와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훈육은 이제 이렇다라는 것들이고 훈육에 대한 방식이 뭐 좌석의 이동이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장은 이제 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추가로 이제 담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저것도 학생 인계를 요청했을 때 가정학습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라는 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 과정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한다기보단 현재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에 가깝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게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이걸 몇 번씩이나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나름 학생부를 3년이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서요. 네. 근데 사실 요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민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다른 지점이거든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거나 수업할 때 즉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법의 원래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보시면 앞에 분명히 훈육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요 고시안이 있거든요. 근데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분리를 한 다음에 지도하다가 안 되면은 가정학습을 요청하고 뭐 막았을 때 또 대책이 뭐냐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고 얘는 저기 2항에 보시면은 전담 인력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오라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이게 이제 쟁점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앞에 이미 존재하지 않느냐. 고시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고 고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추가적으로 의견들을 내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1학년에는 네, 한 반에 전담 인력이 3분이 있거든요. 네, 담임 선생님이시고. 네,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연수를 앞두고 네. 있으니까 아프시잖아요. 저희 반에도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1학년 교실에 전담 인력이 3명이 붙기 때문에 네, 특수학교도 생겼어요. 네, 처음. 그런데 그 전담 인력이 배치가 안 돼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도 연락을 안 받아요. 모집을 못 해요. 네, 전화로만 계속 얘기를 하라고. 지금 현재 저의 경우에는 모든 걸 제가 안고 떠나야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했다고 해도 가정학습을 해서 학교에서 미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학년 미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질문하시는 분 의견이 잘 안 들린다고 오늘 계속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냐 그랬는데, 네, 이따가 한 번에 마이크 들고 아예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던 게 이제 이 법안이 그래서 이제 통과가 안 됐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당시에는 제가 아직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차나 방법에 대한 것들은 계속 또 위임 체계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과 그래도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 웬만하면은 학교에 출석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였고, 현재 고시에서는 그만큼의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른쪽 거는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왼쪽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훈육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나갔는데요. 이것도 아마 예시 자료 아마 학교에 다 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실천교사에서 의견을 냈던 게 이거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분리해서 분리 장소가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요거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잡고 썼을 때 그거를 뺏어가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제 압수해서 어디다 둘 것이냐. 얘는 분리 장소를 보면은 교무실 등 학교장이 정하는 으로 예시가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교감 지정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교장쌤이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얘는 교장쌤이 이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예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진짜 치열하게 논의하셔야 돼요. 네, 진짜 치열하게 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싸운다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학칙이 우리 학교는 안 바뀌었어.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의 학교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고, 아마 이따가 정성윤 교장선생님이 아마 학교장의 책무성이나 이런 얘기는 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흥미로운 게 12조 훈육 보시면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학급 생활 규정은 진짜 아무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생깁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생긴다. 훈육에 관해서.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칙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이제 이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학교를 이동하거나 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학교의 규칙을 잘 아셔야 되고 바꾸자고 제안하셔야 되고 계속 이제 우리는 그런 매년 아마 2월 새학기 준비 기간에 그런 피곤한 일들을 아마 거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학칙 정비 이번에 고시안 나온 거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2023년 10월 31일까지 무조건 바꿔라. 그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규정대로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법인데요. 법부터는 조금 쟁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제가 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동학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신고를 하면 이제 시군위원, 지자체로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경찰로 직접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경찰로 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정하는 기관이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이제 하는 이 추세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그동안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나 이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취할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라고 되어서 교육감이 반드시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지역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수사 혹은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의견을 무조건 내야 되게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 공유 어디 갔어요? 선생님? 아니, 내가 안 보였어.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학교회장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요거보다는 교육감이 낫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감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여전히 쟁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 의견 청취로 그냥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나서 그래? 교육감은 교사 편이겠지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의 이 단계로는 모자라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판정위원회 혹은 사례판단위원회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이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핫해질지 모르는 의견이었어서. 네. 두 번째는 요겁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문제는 이게 국회 회의 때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을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당한 생활 지도는 면책되니까 나는 이제 신고 안 당하겠네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고 당했으면 정당한 생활 지도인지 거기서 따져봐라에 가까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제외됐다가 아닙니다. 이 비슷한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들어가거나 아동학대 처벌법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보라는 얘기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태규 의원이 이제 얘기해 놓은 거에 우리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법령과 합칙에 따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저기 서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규정체제가 어딨냐. 정당한 생활지도는 원래 정당한 거지 왜 그걸 굳이 여기다 써넣어야 되냐. 어차피 별 도움도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회에서 일종의 오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 보시면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강민정 의원 이야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학대죄라는 것 자체는 고의성이 없으면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넣어도 애초에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똑같은 그거였다.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5번째 줄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법안에 지금 집어넣고 교사들은 마치 이 법 조항이 생기면은 교사의 일체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서 면책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이다라고 회의 중에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남겨달라, 토론 기록에 남겨달라라고 아예 저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해서 끝난 거는 아니다, 결코. 그건 또 알아주셔야 돼요. 유치원, 유아교육법에도 이제 초중등 교육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특별법에는 이제 웬만하면 분리하고 신고하고 이게 있는데요. 여기 저 아래 거 15조 4항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도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원래 법은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생겼을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사가 원할 경우에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수사기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원이 먼저 요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없애야 돼.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뭘 삭제한 거죠? 그렇죠. 교원이 요청하는 걸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냐? 그냥 고발하여야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요 쟁점이 있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또 되는 거냐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교육부의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다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또 다음 거를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건 예외고 근데 이제 또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행령에서 뭐 규정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엄밀히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부에서 매뉴얼 정도만 그냥 만들 겁니다. 이런 거는 하는 게 좋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사실 의외로 모 정당에서 국민의힘 정당의 회의록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저 두 번째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그동안에 혹시 막 무분별로 신고 들어왔던 무고죄를 넣어주면 너네 혹시라도 막 무고하게 신고하고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열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게 보호막이 되지 않냐라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반영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학부모님이 나를 정당 또 뭐 정서아동학대로 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무고야.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맞신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상. 근데 가능할까? 저도 좀 아주 강한 의문이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뉴얼들이 나오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담당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정성현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보호자의 의무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담겼어요. 폐지된 안을 볼게요. 폐지된 안은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할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에서 적정한지를 심의하도록 한다라는 이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서동영 의원안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는 거 폐지됐습니다. 통과 안 된 거예요, 다. 전문 상담교사 통과 안 됐습니다. 민원 처리 공적인 소통 창구 통과 안 됐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하는 거 통과 안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이번 여름에 많이 언급이 됐던 거지만 실제로는 다 통과 안 됐습니다. 추후에 또 입법의 논의의 기회는 있겠지만 일단 이번엔 안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이제 쟁점은요. 사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 밤부터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이상적인 기대는 신고 자체를 막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최대한 원천 봉쇄를 해달라. 이런 무고한 걸로 자꾸 우리가 위축돼서 지도할 거 못하고 뭐 이러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막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도 나는 나름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는 못 막죠.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히려 실제 쟁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 자체는 웬만하면 안 막힌다. 그러면 신고는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누가 담당해야 돼? 또 어디서 막을 수 있을까라기보단 어느 단계에서 끊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논의가 막 엄청 커졌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정춘수 의원의 안인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해서 뭐 면책을 두고 있지만 결국은 이 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고소고발이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 끈은 어떻게 현재 법안으로는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권은희 의원이 얘기해 놓은 회의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강민정 의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특별 규정이 없어도 이러는데 근데 이거를 강조를 해놨지만 실효적으로는 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냥 그걸 잘 해보겠다 정도의 그냥 그런 정도의 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의 답을 아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주요안이 뭐냐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교 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엄밀히 말하면 신설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아동학대 하나인데요. 학교 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아동학대의 절차를 다르게 가져가자. 이게 이 안의 핵심입니다. 네, 신고는 똑같이 들어올 텐데 그게 학교 내 아동학대야? 그러면은 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고 얘는 학교 밖이야? 그러면은 저기다 신고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처음에 교원단체들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로는 원래는 일종의 이원화를 시키는 거죠. 학교 밖은 이렇게, 학교 내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정을 거듭해서 교원단체가 뭐 어제 인디스쿨에 올려놓은 내용에는 학교 내 교육활동이라고 이제 또 그마저도 좀 명확히 하자고 제안을 한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은 시도교육청에 그래서 학대 전담 조직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바꾸려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담당할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직원은 본인이 결정하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언가 위원회가 생겨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동학대 사례 판단 위원회 나는 안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앞에 안과 조금 다른 개념의 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고 아마 의견들은 좀 더 많이 청취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런 안이 있다. 그냥 논리 구조는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담당해야 될까? 아까 어떤 절차를 거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는 저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게 어디선가 막혀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 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니까요. 네, 그래서